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21살 대학생입니다. 네. 저는, 이번 주제가 진로라서, 네 번 중에 오늘은 꼭 질문을 드리려고 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제가, 확실하게 뭘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학과가 신문방송학과인데요. 영상 편집 같은 것도 되게 좋아하고, 사진도 좋아하고요. 또 봉사하는 것도 좋아해서, 지난해엔 선제수련 갔다 왔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경험을 많이 해보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찾으려고 했는데 뭘 하더라도 제가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그 상황에 즐기는 게 좀 성격이 그래서 잘 적응해서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제가 뭔가를 좋아하는 게 있는데 아직까지 못 찾아서 계속 헤매고 있는 건지 계속 요즘 되게 헷갈리게 많고요. 그리고 제가 다음 달에 입대인데요. 원래 제 생각은 제대를 하고 나서, 제대를 하는 도중에 이제, 고참이 내리게 되면 시간이 많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서, 그때 내가 좀 많이 찾아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이제 곧 제 입대다 이러니까, 굳이 갔다 와서도 뭘 해야 될지 좀 막막하기도 하고, 뭘 손에 안 잡혀서 막 이렇게 혼란스럽게 하는 경우는 아닌데요. 뭐가 잡히면 진짜 열심히 하는데 딱히 제가 막 뭐를 해야겠다라는 딱 그런 선이 딱 없는 것 같아서 약간 가끔씩은 혼란스럽습니다. 괜찮아요. 그런 거 없어요. 왜 꼭 나는 뭐 해야 된다 이렇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중학교 때부터 난 뭐 했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때 난 뭘 해야 된다. 이렇게 결정되면 되는 대로 좋고, 그런 게 없으면 없는 대로 좋아요. 그건 또 어디 위인전 보고 나도 그 사람처럼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아직 군대도 못 가놓고 제대를 왜 생각하냐. 그러니까 정말 이 공부하는 사람은 이래요. 내일 군대 가잖아. 그럼 군대 간다고 한 달간 내 군대 가니까 낭비하는 건 어리석어요.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군대 그냥 하면 되지. 오늘 저녁까지 그냥 내 할 일 정상대로 하다가 갔어요. 그냥 친구들하고 차를 한잔 마시든 얘기 나누면 좋지만 군대 간다고 뭘 할 필요는 없다. 군대 가는 게 그게 군대 가서 역시 밥을 안 주나 두들겨 패나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오히려 가서 운동도 많이 하고 단체 생활하고 이러면 신체도 건강해지고 좋아요. 그러니까 그 군대 가는 게 무슨 큰일처럼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다. 티 내지 말고 아무도 집안 식구 누가 봐도 군대 가는 애 안 같이 내일 아침까지 오늘 저녁까지 다 일하다가 내일 아침에 출근하듯이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군대 가면 군대 가서 군대는 일은 안 하고 자꾸 딴 일 하려는 건 어리석어요. 학교 다닐 때 수학이 재미없다고 수학 시간에 영어책 펴놓고 보거나 국어책 펴놓고 보면 선생님 눈치 봐가면서 하기 때문에 집중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잘 가르치든 못 가르치든 내가 관심이 있든 없든 수학 시간에는 수학을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에요. 군대 갔을 때는 군대 생활에 충실하는 게 제일 좋아. 그 안에 가서 땅콩리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경험을 밖에 나오면 나중에 내 군대에 있을 때 그 좀 운동 더 해볼 걸. 군대에 있을 때 뭐 좀 더 해봤으면. 이런 또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그 군대 안에 딱 가보고 이 안에서 좋은 점을 찾아가지고 이 안에서만이 할 수 있는 일, 운동을 시큰 해본다든지 훈련 그거 다 생각해보면 다 체력 단련 운동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억지로 훈련이라고 괴로워하면서 일할 필요 없고 추운 데 가서 하루 견뎌보는 것도 재미있고 행군하는 것도 재미있고 이렇게 그 안에 재미를 붙여서 적극적으로 사는 게 제일 잘 사는 거예요. 그러고 제대한다고 한 달 남았다고 날짜 세고 이런 바보예요. 내일 아침에 제대할 때까지 오늘은 평생 군인일 것처럼 살다가 내일 아침에 가라 하면 보따리 사고 그냥 오면 돼요. 비록 끝나기 전에 벌써 군대 안에 있으면서 나가면 뭐 할 거다고 계획 세우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나온 뒤에 군대 딱 제대해서 나와서 며칠 뭐 하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 그건 미리 하는 거 아니에요.
가끔은 이제 휴가 나올 때 한번 점검 정도 해보지. 항상 현재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한 것이 가장 좋다. 이게 현재 깨어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뭘 꼭 좋아해야 된다. 나는 뭘 좋아하는 게 뚜렷해야 된다. 이런 강박관념을 갖지 마라. 지금 영상 편집하고 재밌으면 편집하고 봉사도 재밌으면 봉사도 하고 이것도 저것도 젊었잖아. 그죠? 뭐 그냥 다 해보세요. 닥치는 대로 주어지는 대로 해보면 저절로 내가 좋아하는데도 주어진 조건이 좋아하는 것을 못할 때가 있어. 상황이. 그러면 좋아하는 게 뚜렷하면 더 손해요. 그럼 괴로워지거든. 근데 뭐 특별히 뭘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딱 상황이 되면 그거 정 붙이면 된단 말이에요. 관심을 붙이면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저절로 여러 개 하는 중에 그냥 그게 좋을 수도 있어. 이러면 뭐 취직하기도 좋잖아. 아무 데나 2년 되는 대로 가면 재미 붙이면 되니까. 나쁜 거 아니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뚜렷이 있어서 역경을 딛고도 그것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에 특별히 좋아하는 거 없기 때문에 인연을 따라서 그저 주어진 대로 살아가도 괜찮다. 근데 어머니께서는 좀 약간은 저에게 약간 뭐 그러시면 안 된다고 하지만 좀 바람함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몇 살이? 전 21입니다. 21이니까 이제는 독립했잖아. 네. 그 어머니가 무슨 얘기 하든 백신경 쓰지. 근데 제가 마음이 좀 그게 좀 잘 안 되더라고요. 어머님이 뭐라 그러시면 알겠습니다. 그러면 돼. 아니야! 이러지 말고 알겠습니다. 그러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근데 이제 어머니가 얘기하는 것 중에 이런 비판을 받으면 안 돼. 술을 먹고 취해가서 어머니한테 야단을 맞는다든지, 아침에 늦게 일어나서 어머니를 걱정시킨다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뭐 싸움을 하고 와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남의 물건을 훔쳐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성추행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거짓말을 해서 문제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문제들이라면 어머니의 경책을 받고 어머니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돼요. 뭐 컴퓨터 하루 종일 붙어 앉아 있다든지, 그래서 어른이 걱정할 만한 일을 잊히는 건 내가 잘못한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그런데 어머니의 세계에,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어머니의 세계에 내가 계속 따라다닐 필요는 없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생각하는 범위 안에 사람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내가 어머니의 뜻을 거절하는 게 아니고 거기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야 돼. 그래야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앞으로 어머니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만 갖지, 어머니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이런 일이 안 생겨요. 어머니가 이거 하라고 했다가 잘못되면 어머니가 원망하게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했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어머니가 뭐라고 하신 얘기를 듣고 내가 선택했다. 언제든지 생각을 이렇게. 선택은 누가 하는 거다? 어머니는 그냥 강요했다고 보지 말고 어머니는 어머니 생각으로 그것을 나에게 권유했다. 그러나 그 얘기를 듣고 합당하다 싶어서 내가 선택한 거다. 늘 이렇게 가야 돼. 그래야 어머니와 관계를 좋게 유지할 수가 있어. 어머니 눈치를 너무 볼 필요가 없어. 왜 20살이나 먹는 게 자꾸 어머니 눈치를 봐? 못된 짓을 하는 건 눈치를 봐야 돼. 그게 아니라면 이제는 자기가 자기의 길을 가야 된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직장을 얼마 전까지 다니다 그만두고 이제 시험을 준비를 했는데 생각처럼 이렇게 쉽게 되질 않았으면서 몇 해째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확고한 뜻을 갖고 직장을 그만뒀고 이것을 하겠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후회는 없는데 생각보다 잘 되질 않으니까 자신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몇 번의 그 취업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가 이제 뜻한 바가 있으니까 다 물리치고 여기만 이렇게 매진하고 있는데도 안 되니까 제가 지금 판단을 잘못하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저하고 이제 뜻이 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지 그런 두려움이 많이 앞서고, 때로는 이제 저와 비슷한 경우에 있는 사람들이 합격한 그런 그 수기 같은 걸 보면서 이렇게 저를 좀
그래 보기도 하지만은, 그래도 결국에 나는 아닐 수가 있겠구나 하는 자꾸 안 좋은 쪽으로만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절에서 많이 108배도 좀 드리면서 혼자 많이 스스로 다짐을 해봤는데도 좀, 그것이 그때뿐이고, 이어지지 않아서, 지금도 좀 많이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처음 시험을 준비할 때처럼 이렇게 마음을 좀 굳건히 가져갈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좀 듣고 싶습니다. 내가 굳건히 가지라고 해서 가져지겠어요. 그러니까 시험에 떨어져도 사는데 지장이 없기 때문에 집중을 안 하는 거예요. 하고 싶기는 하지만 애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싶고 공부는 하기 싫고 그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학교 가면 좋지만은 안 해도 지금 그냥 바꾸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을 낭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결정을 딱 해서 지금 딱 그만두든지 내가 무슨 그거하고 인연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따지지 말고 하려고 했으면 지금부터 딱 1년 집중해가 죽기 살기라면 해보든지 근데 그 과정에서 늘 나태해지고 일시적으로 자꾸 게을러지고 이러면 이건 안 되겠다고 빨리 집에 치우든지 그것은 자기 선택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얘기 들어보고 이건 내가 가만히 없겠다 하면 오늘 하루라도 빨리 그만두는 게 낫지. 미련이 생기면 좋다. 1년만 늦게 태어났다고 생각하고 딱 집중하자. 그리고 2번 다시는 안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1년만 딱 정해가 하고 끝을 내든지. 시험 공부 그런 거 오래 하는 건 어리석은 사람.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버리는 게 나아. 그 7번, 8번 내가 설령 걸렸다 했다고 별 볼 일 없어. 시험 때문에, 때문에 그게, 남이 나를 평가해주는 그런데 목을 걸고 그래 7, 8년씩 하는 건 바보 같은 짓이지. 응? 재수도 한 번쯤 해보고, 섭섭하면 한 번쯤 해보지. 그 2번, 3번 할 일 아니야. 그런 공부만 2번, 3번 해서 뭐 해요? 그게 뭐 그리 중요해요? 응. 그런 시간이 있으면 정말, 제대로 된 학문을 연구하는 게 낫지. 스님의 생각은 그래. 더 하고 싶으면 1년만 더 하고 안 그러면 집어치워. 시험은 실력 갖고 걸립니까? 등수 갖고 걸립니까? 등수 갖고 걸리지. 그럼 내가 걸리면 누구 떨어져야지. 근데 그걸 몸에 달고 하려고 그래요. 그런 거를. 나도 좋고 남도 좋은 일도 이 세상에 천지인데 꼭 내가 걸리고 남 떠나야 되는 일 그거를 한 번, 2번은 해볼 수 있지만 그걸 무슨 5, 6년씩 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5, 6년씩 할 의미가. 그거가 변호사 되면 뭐하고 그거 해가지고 교사 되면 뭐해요? 시골에 가서 농사 짓는 게 낫지. 그러니까 그런 시험들은 오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마는 게 좋아요. 어떤 사람은 시험에 걸렸는데도 버리는 사람 천지인데 그거 걸리면 뭐 할 거예요? 자기가 바로 한두 번 해보면 알잖아. 이 벌써 그 공부하는 중에 게으름 피우고 놀다가 억지로 한다. 그 왜 시험 공부를 억지로 해? 공부를 재미있게 해야지. 왜 억지로 하나? 공부는 낮에 일하고 밤에 남 잘 때 재밌어가 그거 잠 안 자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응? 앉아가 밥만 먹고 공부만 한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지. 자기 일을 하면서 그 필요한 공부가 있으면 자는 것보다는 줄여가 그걸 하고 화장실에서 앉아서도 보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보고 버스 안에서도 보고 밥 먹으면서도 보고 야 이번에는 이런 과학 지식이 나왔네. 야 이번엔 이런 일이 생겼네. 어떤 책을 하나 써서 봐더라도 그리고 재미가 있어야지. 노래방 가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어야지. 안 그래요? 등산도 재미있지. 뭐 때문에 이를 악다물고 악을 써가면서 그렇게 다녀요. 재미있는 마음으로 다녀야지. 몸이 아파도 이를 악다물고 갈 때가 필요해요. 그건 한번 가기로 했으니까 뭐 아프면 아프고 아직 가본다.
이런 거지. 그것도 괴로워하면서 가는 건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몸 때문에 통증이 있어서 좀 힘들지. 정신적으로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잖아. 고등학생이 고등학교 공부하는 거는 그 시험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그 정도의 상식은 필요한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를 안 다니고 무학이라도 그 정도 책은 읽어야 돼요. 학벌하고 관계없이. 왜? 세상을 살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연환경에 대해서, 지리에 대해서, 생물학에 대해서, 사회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그 정도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려면, TV라도 보고, 신문이라도 읽으려면, 그 정도는 알아야 이게 무슨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정도 공부는 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해요. 아, 이거 정말 좋구나. 야, 이거 재밌겠다. 법률 공부해서, 이거 갖고, 법 모르는 사람, 참 봉사하면 재밌겠다. 그것도 참, 직업 좀 괜찮겠다. 이렇게 해서 법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그러면 내가 이 손해를 많이 봤어. 법률을 몰라가. 에이, 내가 공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공부를 해야 효율이 나지. 법률만 봐도 머리 아픈 사람이 변호사 되기 위해서 돈 잘 번다니까. 그걸 죽으라고 앉아가, 머리를 동여매고 있으니 그 죽을 지경이지. 우리 사회상을 살려면 이게 너무 복잡한 사람들이 사니까 이게 뭔가 규칙이 있어야 돼. 그래서 그게 많다 보니까 전문가가 좀 필요해. 그래서 그걸 공부를 해서 그걸로에 보장된 권리를, 불이익을 보는 사람을 위해서 돕겠다. 이런 마음으로 공부를 해서 판사도 되고 검사도 되고 변호사도 돼야지. 그걸 외워가지고 남 잡아엮기 위해서 검사한다.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버려야 돼.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 세상이 혼란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재미를 딱 내. 재미를. 아, 재밌다. 이 법률에 이래 돼 있구나. 야, 이건 이래 돼 있구나. 역사가 이랬었구나. 야, 요 이치가, 이렇게 유전자가 요래 돼 있구나. 요 물질의 그 내부 분자식이 요래 돼 있구나. 요 재미가 있어야 돼. 재미를 붙여. 하려면 재미를 붙이고, 안 그러면 관둬. 이 세상에, 남에게 이익되고 재밌는 일이 많은데, 뭐 때문에 그래 앉아고 골방에 앉아 끙끙대고 그래 앉아있어. 그렇게 고생한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옛날에 과거 시험에 10번, 20번 떨어져가 과거 시험 공부해가지고 그 정도로 고생해가 다 과거 급제가 하는 짓이 뭐야? 다 백성 괴롭히는 일밖에 더 했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이렇게 한 사람 몇 명 되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양심에 어긋나기 때문에 삶이 행복해지지 않아. 삶이 행복해지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그걸 풀려면 자꾸 옷을 좋은 걸 입는다, 차를 큰 걸 산다, 집을 큰 걸 산다, 어디 가서 술을 멋있는 데 가서 마신다, 이런 걸로 자꾸 자기 그 허전한 걸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소비가 자꾸 확대되는 거예요. 자기가 뚜렷한데 그 뭐 이름이 나면 뭐하고, 그 큰 집에 살면 뭐하며, 뭐해요? 옷 좋은 거 입으면 뭐해요? 여러분들 옷을 그냥 적당하게 입는 게 편해요? 좋은 옷 입는 게 편해요? 그래요. 좋은 옷 입으면 내가 옷걸이 돼요. 늘 옷을 조심해야 돼. 옷이 주인이고 나는 옷걸이란 말이에요. 옷 보호자가 돼야지. 집도 좋은 거 가지면 내가 집 지키게 돼요. 집이 나를 지켜야 되는데 내가 집을 지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돈도 거짓말이에요. 어디 밤에 갈 때 많이 넣어놓으면 돈이 나를 지켜, 내가 돈을 지켜. 내가 돈을 지키지. 요즘에 돈이 한 돈만 원 좀 들어있으면 돈이 나를 지켜, 내가 돈 지켜. 돈이 나를 지켜. 왜? 갑자기 급하면 택시 타거나 무슨 급할 때 돈이 필요하죠. 그때 돈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근데 돈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돈을 지켜야 돼요. 내가 편하려고 택시 타는 게 아니고 돈 지키려고 택시 타는 거예요.
이렇게 뒤집어진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도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 산다고 했는데 자기 인생을 늘 그렇게 낭비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에 경전에도 그런 얘기 있어요. 어떤 잔치가 있었는데 초대를 받았는데 거기 가니까 못 들어오게 해. 또 가려는데 못 들어오게 해. 나중에 보니까 들어간 사람 다 옷을 잘 입었는데 자기는 옷을 초라하게 입었어. 그래서 아무리 들어올래 해도 못 들어오게 했어. 자기가 알아서 옷 때문에 그러구나. 가서 그래 좋은 옷을 입고 왔어. 탁 해서 최상석에 앉혀주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탁 나왔는데 그 술을 탁 따라가는데 건배를 하자고 하니까 떡 들고는 옷에다 탁 붓고 고기를 한 점 탁 집어간 옷에다 탁 넣는 옆 사람들이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러니까 사정을 얘기하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마땅히 술 대접을 받고 음식 대접을 받아야 되는 건 내가 아니고 누구다. 그 옷이다. 그러니까 이거 옷이 먹어야 될 거야. 그게 이 뒤집어진다. 우리의 삶이라는 게 늘 이렇게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그런 인생 살지 말고 재미가 있어서 한다 하면 제가 3년을 해도 좋겠는데 힘들면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오늘로 딱 법문 듣고 관둬버리고 적당한 직장을 구해서 다니면서 수행하고 봉사하고 거기에 재미를 붙여서 하면 거기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안 그러고 지금 이왕기 마음을 먹었으니까 한번 해보겠다 하면 딱 그럼 1년만 더 해보고 1년만 더 해보고 관둔다는 건 최선을 다한다 이 얘기. 그건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한다고 하면 책이 눈에서 안 떨어져야 돼. 그래야 물리가 터지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지금 대학생에서 활동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좀 부족한 것들이 많아서 많이 배워야 될 것들이 이렇게 아까 일하면서 공부하는 이야기 하셨었는데, 일하면서 공부해야 될 것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세계 정세나 이런 부분들도 좀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국제자원활동 분야에서 좀 일을 하고 있는데, 영어도 좀 빨리 배워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온라인 쪽이나 뭐 블로그나 트위터 같은 새로운 기술도 이런 거 많이 나오면 빨리 배워야 될 것 같고, 좀 이런 마음들이 이게 일에 필요하고 활동에 필요하니까 배워야겠다는 생각은 있는데, 배워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그게 이게 딱 이렇게 마음으로 딱 받아들여지기보다는 좀 초조하고, 좀 빨리 따라가야 될 것 같고, 지쳐질 것 같고, 좀 이런 마음이 우선 이렇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떤 마음으로 그런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좀 배워나가야 될지 스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배우는 건 좋은 건데, 지금 자기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해야 된다는 것 사이에 이게 지금 간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해야 된다는 건 욕심이야. 내 능력보다 더 많이 해야 된다면 결국은 욕심이지. 그 욕심이 많으니까 지금 초조한 거예요. 그 욕심은 버려야 돼. 욕심 버리니까 아무것도 하겠다는 생각 버리라 이 얘기가 아니라 능력만큼 하라는 거예요. 능력만큼 하는데 한계를 재놓고 내 능력은 요거밖에 안 되면 요거밖에 안 한다 이런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2배를 정해놓고 한다면 그럼 그만한 노력을 해야 돼. 남 잘 때 안 자고, 남 밥 먹을 때 적게 먹고, 남 놀 때 안 놀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하지는 안 하고 해야 된다 이런 생각만 하면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자꾸 그러지.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거 다 할 수 있고 다 배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불가능해. 그러니까 저희가 역량을 몇 개 딱 정해놓고 그 역량 안에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스님도 생각해 보세요. 360일 법문만 하러 다녀도 해달라는 거 다 해줄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법문 요청만 해도. 그럼 요즘 남북관계 하니까 남북관계 뭐 요청 그것만 해도 딴 거 법문 안 하고 스님 일 하나도 안 하고 그것만 해도 다 못해요. 제3세계 돕기 그것만 하러 다녀도 다 못해요. 그런 걸 막 대여섯 개를 하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막 욕심을 내가 하려는 게 아니라 요청 들어오고 주어지니까 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그냥 하는 거지. 하는 데까지 해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인터넷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또, 국제 정세 알고 싶으면 알고. 몇 시간 자요? 5시간 정도 잡니다. 5시간 자면 1시간 줄이면 되잖아. 밥 먹는 시간 줄이고, 친구하고 노는 시간 줄이고, 하려면. 그리고 친구하고 술 한잔 해야 된다. 국제정세 토론하는 자리로, 이번에 술 한잔 하는데, 이번에 국제정세 토론하자. 이래가 한잔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술 먹으면서 국제정세 토론하면 되니까. 왜 그 술자리 따로 있고 국제정세 토론하는 자리 따로 만들 이유가 뭐 있어?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일에 전부 그게 술을 먹든 어디 농촌에 가서 일하든 뭐든 그게 그리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관심사가 사람들이 이런 자리를 원하면 그런 자리에 앉아 그 일을 하면 되고 저런 자리를 원하면 저런 자리를 앉아가 그 일을 하면 된대.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초조한 것은 뭐 때문에 초조하다? 욕심 때문에. 욕심이 뭐냐? 뭘 하고 싶으면 욕심이냐? 그게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능력보다 내가 원하는 게 더 많으면 그러면 자기 능력을 키워야 되는데 능력을 안 키우고 그 생각만 자꾸 앞서가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간격이 커지니까 자꾸 불안하고 초조하고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배워야 된다 하면 언제까지 이런 날짜 정하지 말고 틈나는 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틈나는 대로 영어를 하고 나도 영어 잘하면 좋게 안 좋을까? 얼마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지금 영어 배우고 지금 형편이 못 되니까 그 남의 영어를 잘하는 사람을 도움을 얻어가 한단 말이에요. 도움을 얻어가. 그럼 그 사람 도움 얻으려면 돈을 주든지 안 그러면 그 사람 괴로운 걸 내가 도와주고 대신 너는 네 재정 가지를 나를 좀 도와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정터나 법문을 듣고 이렇게 뭔가 도움을 얻은 사람이 다 이런 일을 도와주죠. 그러니까 내가 다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못하는 건 남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또 내가 하고. 더 물을 거 있으면 물어봐요. 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러시아어과에 재학 중인데요. 네. 제가 지금 3학년이어야 되는데 1년을 쉬고 2학년에 재학하고 있어요. 네. 근데 너무 고민이 너무 많이 돼서요. 제가 언어한테는 제가 너무너무 큰 두려움의 벽 같은 게 좀 있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너무너무 싫어하던 과목이었는데 이제 국립대학에 오겠다는 그런 일념하에 농문과에 들어와서 딱 입학하자마자부터 아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가 저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게 전혀 없는 것도 아닌데 이거랑 너무 다른 분야이다 보니까 이제 가는 길에 있어서 제가 너무 고민이 많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만류가 너무 많고 그래서 제 스스로 이제 앞만 보고 달려가겠다 하는 마음이 자꾸 흔들흔들 하는 상황이어가지고 제가 그래서 너무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휴학을 한번 하고 부처님께 한번 여쭤보자 싶어서 절에도 몇 달 가 있어보고 했는데 그냥 다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아직도 그냥 러시아어 그냥 하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좋은 길이 좀 생겼으면 싶은데 주변에서는 자꾸 이력서에 한 줄 대기업 내려고 이력서 한 줄 더 쓰려고 해외 자원봉사를 가려고 하고 이력서 한 줄 더 쓰려고 더 좋은 일 하려고 하고 전부 다 이런 시대가 되니까 나는 너무 순수한 이대로 저는 한복이 너무 좋아서 한복 디자이너가 너무너무 되고 싶거든요. 지금도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못 지나간다고 제가 지나가다 한복샵만 있으면 친구들은 가든가 말든가 이렇게 득 보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도 대기업 낸다고 해외 자원봉사 갈라 하는 친구인데 저보고 네가 지금 시대에 너무 뒤처지는 발상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니그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취업할 때 니는 뭐 할 거냐 재봉직이나 할 거냐 그렇게 하면 저는 또 할 말이 없으니까 근데 저는 진짜 천년염색이나 장구도 치는 걸 너무 좋아하고 한국적인 것들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제가 그런 쪽으로 생활을 하면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밥은 좀 굶어도 돼요?
예, 괜찮아요. 그러면 지금 2학년 원래 마치지. 네. 2학년 마치면 전과가 가능하잖아. 아유, 저희 학교는 근데 불행하게도 전과라는 제도가 없어요. 학교에. 네, 학교 자체에서는. 그러면 딴 대학으로 전과가 될 수도 있잖아. 네, 편입은. 편입. 그러니까 네. 편입으로 딴 대학으로 옮기세요. 한복하는 과로. 그러니까 러시아과 자체는 전망이 좋아요. 그 자체는 앞으로 이 자원의 원자재 가격이 갈수록 높아질 거기 때문에 러시아가 땅이 넓고 원자재가 많기 때문에 러시아가 장기적으로는 전망이 좋아요. 그렇게 러시아과가 좋은데 그걸 억지로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이번 겨울까지 다니고 전과를 해서 이제 취직할 생각하지 말고 아까처럼 그런 생각이면 취직할 생각은 딱 버리고 지금부터 그냥 학교를 아예 그만두고 전문적으로 하든지 안 그러면 한복은 전문 아니더라도 의상과 같은 데 있잖아, 그죠? 네. 전문대학 같은 데라도 딱 옮겨가. 왜냐면 요즘 시대에는 이 세상이 자격증이 있어야 되잖아, 그죠? 네. 그러니까 과를 옮겨서 과감하게 옮겨서 아버지한테 말씀드리고 과를 딱 옮겨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거 그 정도로 길 가다가도 눈에 보일 정도면 그건 그거 하고 마는 게 좋아. 그게 남을 해치는 것도 아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번 겨울 끝나고 그냥 바로 옮겨버렸어요. 네. 용기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진로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는 게 좋으냐. 그 선택 때문에 밤새도록 이렇게 고민을 하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좋다. 선택은 100가지 1000가지 열려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에 따른 책임을 져라. 선택에 따른 책임. 결혼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을 하겠다 하면 그 선택에 대한 책임. 자식을 낳게 되면 거기에 대한 책임. 스님이 되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책임. 그 선택에 대한 책임을 져라. 다시 말하면 지금 학생처럼 저렇게 의상 디자인이 좋다 하면 그걸 딱 선택할 때는 대기업에 취직할 때는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된다?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이 길은 특히 한복이다 이러면 이게 무슨 큰 공장에 가서 디자인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 그죠? 이건 주로 주문 생산, 적은 양을 만드는 그런 거고 앞으로 갈수록 한복 입는 사람이 늘어날까 줄어들까? 줄어들겠죠. 그런 것까지 각오를 해야 돼요. 그러나 또한 한문이 다 죽었지만은 한문도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또 희망이 있고 전통 문화가 한복이 다시 또 희망이 있는 시대가 옵니다. 왜냐하면 밥 먹고 살만하면 어때요? 이게 또 다른 차원으로 인간의 이 욕구가 변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새로운 변화, 지금의 욕구가 지금의 상황이 아니고 조금 더 진행됐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미 이것을 내가 개척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는 조금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좀 소외되는 소위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처럼 취급을 받더라도 크게 가질 필요가 없다. 담배가 건강에 안 좋다면 천하가 다 담배 피우고 좋은 담배 찾을 때라도 나는 안 피우는 게 좋다. 이게 분명히 해야 된다. 그 사람 가려면 가라 그러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에 대해서 내가 딱 책임을 지는 게 필요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선택에 따른 책임의식이 중요하지 어떤 선택이 중요한 게 아닌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로만 중요시하고 그걸 중요시하는 이유는 선택을 하고 책임을 안 지고 저절로 될 거라고 생각해요. 책임의식이 없기 때문에 자꾸 선택 문제를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어릴 때 물리학자가 되고 싶었는데 이거와 성년생활의 선택 또 이 민족주의자로서의 어떤 민족의 통일을 완수하는 일과 또 수행하는 길의 선택 이런 것들에 대해서 늘 그때그때 선택의 길에 섭니다. 근데 이제 인생을 조금 지나놓고 보면 스님을 하고 수행을 하면서도 또 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은 겹쳐서 같이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내가 물리학을 다시 연구하고 이건 좀 어렵지만 그러나 내가 개인적인 관심이 있으니까 늘 우주에 대해서 이런 과학의 발달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유명해진다 이런 생각을 버리면 공부는 언제든지 할 수 있어요. 공부는. 그러니까 어떤 선택은 그래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열심히 책임을 의식을 갖고 하면 길이 자꾸 열려간다.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말고 다만 할 뿐이다. 결과에 대해서 그걸 평가 너무 짧은 시간 내에 평가를 하지 마세요. 길게 두고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